과학 원격 수업으로 진행하는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생님이 첫 번째 우리 원격 수업을 기념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그림을 하나 그려주려고 해요.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제 노란색으로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렇게 생긴 이 컷도 오늘 사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번 과학 시간에는 여러 가지 지구도 배울 거고 달도 배울 거예요. 자, 목이 마르니까 물 한 잔 먹고 해야겠어요. 안돼! 물을 쏟아버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물을 쏟았더니만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사인펜 글씨들이 점점 번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뭔가 이상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자세히 볼까요? 검은색 사인펜인데 조금 파란 색깔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애매해요. 뭔가 갑자기 궁금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도 선생님처럼 이렇게 실수로 물을 쏟아가지고 사인펜 색깔이 번지는 현상 관찰해 본 적 있나요? 그러면 아주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합시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과서를 한번 같이 보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쪽 같이 펴고 시작해 볼게요. 민서는 수성 사인펜으로 쓴 탐구 일지에 실수로 물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러자 사인펜의 잉크가 번지면서 여러 가지 색깔이 나타났습니다. 민서는 사인펜 잉크에서 여러 가지 색깔이 나타나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선생님도 아까 모르고 물을 쏟았을 때 사인펜이 점점 번져나가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실험을 해보기로 결심한 거죠. 자, 수성 사인펜의 잉크가 번지는 현상 여러분도 관찰한 적이 있나요? 우리도 민서처럼 여러 가지 색깔의 사인펜으로 그림을 그린 다음 물을 떨어뜨려 봅시다. 그리고 잉크가 번지는 모습을 관찰하면서 궁금한 점을 찾아봅시다. 자, 그래서 우리 밑에 있는 탐구 활동 한번 실험을 해볼 건데요. 자, 무엇이 필요한지 한번 볼게요. 둥근 모양 거름종이, 여러 색깔의 수성 사인펜, 우리가 교실에서 주로 사용하는 사인펜을 말해요. 그리고 비커 2개, 그리고 물을 한 방울씩 떨어뜨릴 스포이트, 그리고 물이 필요하겠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름종이에 여러 색깔의 수성 사인펜으로 그림을 그립니다. 두 번째는 거름종이를 이렇게 비커 위에다가 올려놓고 스포이트로 그림 위에 물을 한 방울씩 똑똑 떨깁니다. 그러면 거름종이에 그린 사인펜 그림들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한번 관찰하게 되는 거예요. 자, 실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실험을 보면서 실험 관찰 6쪽을 한번 봐주세요. 6쪽에 보면은 1번이 있어요. 1번 문제를 스스로 한번 써볼 건데요. 무엇을 쓰냐면 여러 가지 색깔의 수성 사인펜으로 그린 그림에 물을 떨어뜨렸을 때, 자, 이걸 실험을 할 건데 보면서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관찰하고 관찰한 내용을 써보는 겁니다. 자, 선생님이 이제 영상으로 물을 직접 떨어뜨려 볼 거예요. 그때 색깔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관찰을 하고 관찰한 내용을 이 칸에다가 자세하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험 영상 보겠습니다. 보면서 잘 써주세요. 자, 방금 교과서에서 설명한 준비물들을 선생님이 다 준비해 왔어요.
자, 여러 색깔의 사인펜, 그리고 2개의 비커. 그런데 한쪽에는 물을 한 방울씩 떨어뜨릴 수 있도록 물을 담아왔습니다. 그리고 물을 직접 떨어뜨릴 이 도구, 이름이 뭐였죠? 스포이트였습니다. 스포이트로 물을 좀 이따 떨어뜨릴 예정이고요. 자, 마지막 주인공은 둥근 모양의 거름종이라고 합니다. 거름종이는 물을 잘 흡수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사인펜이 물 만났을 때 어떻게 변해가는지 관찰하기가 훨씬 좋습니다. 그러면 잠시 옆으로 놓고요. 자, 어떻게 하게 될지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에 나온 그림처럼 한번 그려볼게요. 위에는 파란 색깔로 이렇게 그리고요. 그 다음에는 초록 색깔로 그려볼까요? 초록 색깔도 그리고, 그 다음은 노란 색깔로 무지개처럼 이렇게 그리고요. 그 다음은 주황색도 이렇게 그리고, 빨간색도 이렇게 그리고, 교과서보다는 너무 선생님이 크게 그렸어요. 그리고 여기는 연두 색깔로 이렇게 산 모양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사인펜도 잠시 치우고요. 어떻게 물을 떨어뜨렸을 때 변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린 것을요, 이 빈 비커가 있었죠. 바닥에 놓고 하면 바닥에 닿아서 번지기 때문에 비커를 놓고 비커 위에 이 그림을 이렇게 올려놓고 한번 실험을 해볼 거예요. 자, 잘 보이게 이렇게 놓고요. 그리고 아까 준비했던 물이 담긴 비커에서 물을 스포이트로 쭉 뜬 다음에, 자, 한 방울씩 떨어뜨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관찰을 잘 해주세요. 오, 색깔들이 만나면서 점점 변해가고 있어요. 자, 요 정도, 여기 연두 색깔도 한번. 자, 한번 관찰을 해봅시다. 자, 색깔들이 점점 번져나가기 시작했어요. 보니까 파랑 색깔이 번져나가면서 살짝 보라색깔 빛이 나기도 하고, 연한 하늘색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주황 색깔은 점점 번져나가면서 아주 연한 노란빛이 돌기도 해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리고 연두 색깔, 우리 밑에 산을 그렸던 연두 색깔도 번져나가면서 노란 색깔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관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아까 그렸던 색깔에서 점점 다른 색깔들이 퍼져나오기 시작했죠. 처음이랑은 확실히 달라진 모습이에요. 자, 사진을 통해서 한번 더 자세히 볼까요? 자, 여러분, 관찰하면서 실험 관찰 1번 자세히 적어 보았나요? 한번 같이 확인을 해 볼게요. 자, 우리 했던 사진. 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보면은 분명히 연두색이었는데 연두색에서 더 연한 색깔도 나오고요. 어떻게 보면 노란색 같은 색깔도 나타났어요. 주황색은 더 신기해요. 주황색 선에서 일로 가면 갈수록 노란색이 점점 빠져나오고요. 빨간색에서도 이 끝부분은 조금 주황빛이 생기기도 했어요. 그리고 노란색을 한번 볼게요. 노란색은 이렇게 그었었는데 노란색은 번져나가도 그냥 노란색만 보이네요. 초록 색깔 선은 번져나가면서 여기 보면 조금 연두색도 보이고요. 살짝 노란 색깔 빛들도 보이는 것 같고요. 그리고 파랑 색깔은 번져나가면서 아주 연한 하늘색도 보이고요. 뭔가 보라색 같은
느낌도 들기도 해요. 그리고 원래 이 색깔 선이었잖아요. 이쪽으로 가면서 뭔가 파란 색깔이 나타나기도 했어요. 빨간색에서도 주황색, 주황색에서도 노란색, 초록색에서도 연두색, 파란색에서도 뭔가 다른 하늘색이나 보라색 같은 색깔이 나타나는데요. 자, 우선은 우리가 관찰한 내용을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여러 색깔의 수성 사인펜으로 그린 그림에 물을 떨어뜨렸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관찰하고 관찰한 내용을 써보자고 했죠. 네, 어떻게 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인펜의 색깔이 여러 가지로 나누어진다 라고 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다른 색이 나타난다 라고도 쓸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2번 관찰을 하면서 궁금했던 점이 있나요, 여러분? 이거는 왜 그러지? 라고 궁금했던 것. 선생님은 하나 궁금한 게 있었어요. 다른 색깔 사인펜도 똑같이 나타날까? 라는 게 선생님은 궁금했어요. 우리 방금 했던 색깔은 뭐 빨강, 파랑, 초록, 노랑, 주황, 연두색밖에 없었는데 만약에 분홍색이라면, 만약에 갈색이라면, 만약에 검은색이라면 어떤 색깔이 나타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색깔들도 혹시 이런 일이 발생할까? 아니면 또 다른 궁금증이 있겠죠. 물 말고 오렌지 주스를 떨어뜨리면 똑같이 나타날까? 네, 이거 말고도 여러분의 궁금증은 굉장히 많을 수 있어요. 자, 우리 실험 관찰 2번에는요,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이 궁금했던 거, 이건 왜 그러지? 이렇게 하면 이럴까? 이렇게 해도 저럴까? 이렇게 하는 방법은 어떨까? 하는 어떤 궁금증도 좋습니다. 2번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충분히 적어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과학책 11쪽을 보겠습니다. 자, 과학책 11쪽을 보면요. 여기에 글이 하나 있는데요. 오늘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우리 주변의 자연 현상을 관찰하고요. 탐구할 문제를 명확하게 나타내는 것. 다시 말해볼게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인펜에 물이 떨어졌는데 점점 색깔이 번져나가면서 새로운 색깔이 나타나네 하는 현상을 관찰하고 우리가 지켜봤잖아요. 그렇게 관찰을 하고 그래서 그런데 이거는 왜 그럴까? 이것도 이렇게 해도 이럴까? 라는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탐구할 문제라고 하는데요. 탐구할 문제를 찾아서 이거는 왜 그럴까? 라고 명확하게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냐면요. 문제인식이라고 합니다. 문제인식이라는 말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래서 탐구 문제는요. 근데 이거는 왜 그럴까? 그리고 이건 뭘까? 그리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라는 방법으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거나 전부 다 탐구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탐구 문제를 정할 때 생각해야 할 것이 3가지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오늘 우리가 사인펜 이런 현상을 찾아냈잖아요. 첫 번째는요. 잘못된 예를 먼저 볼게요. 검은색 사인펜은 어떨까? 생각해보면은 검은색 사인펜은 어떨까 하면 우린 이해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파란색도 해보고 빨간색도 해보고 주황색 사인펜에도 물을 떨어뜨려 봤으니까 여기에 검은색 사인펜은 어떨까?
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남들이 보기에는 좋은 탐구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탐구하고 싶은 내용이 분명하게 드러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검은색 사인펜은 어떨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좋아요. 저는 검은색이 싫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물을 한 방울씩 떨어뜨려서 색깔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본다는 걸 모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더욱 자세하게 써줘야 해요. 그래서 첫 번째 탐구 문제를 정할 때 생각할 점은 탐구하고 싶은 그 내용이 분명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검은색 사인펜은 어떨까 말고 검은색 사인펜에 물을 떨어뜨리면 색깔이 어떻게 변할까 라고 쓰는 것이 훨씬 좋겠죠. 자, 두 번째도 한번 잘못된 예를 먼저 볼게요. 모든 사인펜의 잉크는 어떻게 번질까? 자, 아까 우리 첫 번째 어떨까 보다는 훨씬 더 자세해졌죠.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모든 사인펜의 잉크는 어떻게 번질까? 라고 탐구 문제를 정하면 정말로 모든 사인펜을 다 해봐야 해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인펜의 색깔, 그 다 다른 색깔을 다 조사해봐야 되고, 오늘 갑자기 새로운 사인펜 색깔이 출시했습니다 라고 하면 그 사인펜도 매번 가서 물을 뿌려봐야 돼요. 다시 말하면 탐구 범위가 너무 넓어서 모두 실행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탐구 범위는 좁고 구체적이어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12가지 색깔 사인펜을 범위로 하면 우리가 딱 12가지 색깔만 하면 되죠. 그런데 모든 색깔이라고 하면 과연 우리가 모든 색깔을 다 만나볼 수 있을까요? 자, 그래서 탐구 범위는 좁고 구체적으로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좋습니다. 자, 마지막 3번. 3번도 역시 잘못된 예부터 할 건데요. 사인펜의 잉크는 어떻게 만들까? 자, 여러분. 사인펜의 잉크는 어떻게 만들까? 아주 좋은 탐구 질문이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네이버나 구글 이런 인터넷에다가 사인펜 잉크 만드는 법이라고 치면요, 아주 자세하게 영상까지 나옵니다. 자, 이렇게 그냥 간단한 조사나 아니면은 검색으로 답을 알 수가 있는 것은 탐구를 할 필요가 없죠. 더 자세하게, 더 알기 쉽게, 더 보기 쉬운 영상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직접 탐구해 볼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거 말고 스스로 탐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스스로 물을 뿌려보면서 아, 이렇구나 라는 걸 알아볼 수 있는 문제여야 해요. 그래서 여기 오른쪽 말풍선에 보면요, 관찰을 하거나 실험을 하면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탐구 문제면 좋겠어요. 자, 오늘 이렇게 탐구 문제 정하는 3가지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탐구 문제 한번 잘 기억하고요. 실험 관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험 관찰 3번 한번 볼 건데요. 자, 여러분이 궁금했던 점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아까 적어보는 시간을 줬었는데요. 궁금했던 점들 중에서 알아보고 싶은 내용을 탐구 문제로 한번 정해서 여기 아래 칸에 써볼 건데요. 탐구 문제를 정할 때 잘 지켜야 한다는 3가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는 분명해야 돼요. 내용이 딱 분명해야 돼요. 이건 어떨까?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요.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변할까? 이런 식으로 자세하게 써야 되고요. 두 번째는 너무 넓으면 안 돼요. 그래서 구체적이어야 된다. 모든 사인펜을 다 해볼까? 이렇게 하는 거 불가능하다 했어요. 세 번째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네이버에 유튜브에 검색해서 나오는 것은 탐구 문제로는 적절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한번 여러분이 정한 탐구 문제를 써볼 건데요. 선생님이 힌트를 하나 줄게요. 선생님은 아까 궁금했던 게 물 말고 오렌지 주스를 떨어뜨려도 똑같이 나타날까? 라는 게 궁금하다 했잖아요. 그러면 탐구 문제를 이렇게 적어 볼게요. 5가지
색 사인펜에 오렌지 주스를 떨어뜨리면 색깔이 어떻게 번질까? 뭐 이런 식으로 정해볼 수도 있겠고요.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이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사인펜 색깔에 따라서 다를까? 빨간 색깔은 어떻게 번져나갈까? 뭐 노란 색깔에 있는 색소는 어떨까? 검은 색깔에 있는 색소는 어떨까? 이런 식으로 탐구 문제 해볼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이고 스스로도 해볼 수 있는 탐구 문제를 3번 칸에다가 적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적어보았습니다. 그러면 더 생각해볼까요? 맨 마지막 칸을 한번 볼게요. 이제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평가해보는 시간인데요. 위에서 정한 탐구 문제, 여기에 여러분이 정한 탐구 문제, 요 위에 건 선생님이 정한 거예요. 선생님이 정한 거랑 같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친구도 있겠지만 여러분 스스로 각자 다른 궁금증을 가진 친구들이 더 많을 거예요. 탐구 문제는 모두 다를 텐데요. 탐구 문제를 알맞게 정했는지 확인해 볼게요. 우리 아까 3가지 기준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이 쓴 그 탐구 문제에 탐구하고 싶은 내용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나요? 그렇다 하면 여기에 동그라미를 쳐주고요. 좀 아닌 것 같다 하면 오른쪽에 동그라미를 쳐주세요. 내용이 분명해야 돼요. 그냥 어떨까? 좋을까?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탐구 문제로 적당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탐구 범위가 좁고 구체적인가요? 한번 적어주세요. 그렇다면 여기에 동그라미, 그렇지 않다면 오른쪽에 동그라미 해주세요. 탐구 범위가 모든 정말 수많은 실험, 수많은 관찰을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적당히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있는지 자, 여러분 스스로 평가를 해주고요. 마지막, 가장 중요하죠. 스스로 탐구할 수가 있는 문제인지 아니면 너무 어려워서 이거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 이런 것도 사실은 어렵겠죠. 아니면 너무 단순해서 그냥 검색하면 바로 나오는 아니면 그냥 어른한테 물어보면 바로 나오는 것도 탐구 문제로는 조금 애매할 수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내가 실험해보거나 스스로 내가 관찰해볼 수 있는 문제인지 그러면 왼쪽에 아닌 것 같으면 오른쪽에 동그라미를 해주세요.